예, 안녕하십니까. 교수 유경태입니다. 자, 오늘은 채권자 지속권 보시는데 540페이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올라 있는 그냥 들으시고 최소한 중앙법률교육원에 있는 도예민법은 듣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선택사항이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540페이지. 채권자 지속권, 채권자 지속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하는 법률 행위인 사회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인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는 건 권리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질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지만 지속권과 청구권이 결합된 실체법상의 권리이다라는 거. 행사 방법이 재판상으로 해라는 것이고, 한 두 줄 내려오시면 채권자 지속권은 채권의 효력이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듯이 사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행위 지속권 그 자체가 소송물이다. 이게 소송물이다. 이것 가지고 연결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고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외우려고 하는 거지. 채권자 대위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송물이 뭔가를 특정을 하고 그 소송물과 관련된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이해 안 되니까 민소법하고 막 암기하고 암기해가지고 막 또 헷갈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민법을 하니까 소송법 이론은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요건 피보존 채권의 존재. 피보존 채권,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피보존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죠. 채무자의 사회행위에 의하여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금전채권이라면 이행기 도래 여부는 불문한다.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의 피보존 채권은 금전 채권일 수도 있고 비금전 채권일 수도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지속권에서의 피보존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하고 이행기 도래 여부는 불문한다. 나중에 이행할 때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행기 도래 여부는 불문한다는 거. 쭉 내려오시면 사행위 취소소송에서 이 피보존 채권의 존재는 원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본안 요건에 해당한다. 채권자 취소권이 소송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 요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 기각한다는 것.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소송물은 피대위 권리이고 피보존 채권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피보존 채권은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사유입니다. 구별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보존 채권의 금전 채권성, 사행위 지속권은 채무자가 모든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행위 지속권자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자임을 요한다. 채권자 지속권은, 즉 사행위 지속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는 거죠. 주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물적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 가액 및 채권 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 사람 우선 변제받을 것이니까 사회행위로 침해될 게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적 담보 없이 보증 채무나 연대 채무 같은 인적 담보가 수반되는 채권은 비록 보증인이나 연대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 전액을 위하여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판례를 보시면서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직업적인 판례 몇 개 외운 거 그거 민법 실력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어차피 합격하고 나면은 소송할 때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이고, 시험 칠 때 뭐 외워나면 몇 가지 외워나면 뭐 편할 수는 있지만 민법 판례를 외우는 사람들은 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 칠 때는 지문에 있어. 지문에 있는 걸 왜 외우고 앉아있어. 지문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면 되는 거고, 주관식 시험에서 판례 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개 나올 건데 그 100개를 위해서 10,000개를 외운다? 미친 짓이지. 이거는 원리를 터득하라는 겁니다. 물론 판례에 있어가지고 또 획기적인 어떤 이론을 끌고 와가지고 평소와 조금 배치되거나 또 앞에 판례를 파기하고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원리 가지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원리, 그 토대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본인이 판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한번 판단 능력을 길러보십시오. 얘는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2차 시험 칠 때 내가 본 판례에 올린 적 없습니다. 그냥 내가 판사다 생각하고 판례에 의하면 해가지고 쭉 다 썼습니다. 그냥 당연히 뭐 결론이 같았으니까 항상 고득점을 했었고 민법은. 그래서 뭐 누가 질문하면서 판례가 어떻고 이러면 아이고 막 꿀밤 주고 싶어. 몇 개 외운 그게 뭔 자랑거리라고. 외우는 거는 컴퓨터가 훨씬 잘해. 어느 누구보다도. 다음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 절차의 배당 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가압류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그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는 가압류하면서 실제 채권액보다 적게 가압류를 해놨다는 거죠. 나머지는 단순한 그냥 채권이죠. 그런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회행위가 되므로 그때는 그것을 피보전 채권으로 삼아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인 거지. 민법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406조 1항을 준용하여 거취소 및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근래에 신설된 조문이고, 따라서 이원 재산 분할 청구권의 비보전 채권성을 법조문이 인정하고 있고,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행위 취소 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 손해배상 채권이 결국에는 금전채권이 원칙이고, 4번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해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해야 되고,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때 집행 채무자는 청구 이의소에 의해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아번 채권자 지속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 채권을 비보존 채권을 하여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냥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 비보존 채권의 성립 시기 당연한 이야기죠. 성립 시기는 사회행위 전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사회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회행위 전에 채권이 없는데 무슨 사회가 있어요. 사회행위가 되려고 하면은 그 채권이 먼저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사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이 표현 방법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와 관련되는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자세를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보존 채권이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비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나번 채권자의 채권이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된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당연하죠. 그 이전에 이미 있은 거니까. 이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사회행위 이후에 갖췄다 하더라도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544페이지 4번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멸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지속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가등기가 경료되는 그것이 먼저 발생한 경우에 그 가등기는 채권자 지속권 대상이 될 수 없다. 성립 시기와 관련된 것이고 마번 요 근래에도 이 유사한 판례가 나왔고 이걸 그대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의하여 신용카드 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그냥 카드 받았는데 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뭐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토를 받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자금 융통 그 카드 대출 말하는 거죠. 단순히 신용카드 가입 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신용카드 가입 계약 체결만 해놓고 사회행위급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회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법률행위일 뿐이고 그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채권이 발생하게 됐다면 그것은 그 법률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비보존 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 법은 유사한 것인데 계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 단가, 거래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 그 자체에 기하여 거래 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의 법률행위가 성립돼야 그때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비보존 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는 불문한다라는 거.
그대로 객관적 요건을 해놨는데 물론 뭐 크게 보면은 비보존 채권의 존재도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채권자를 해야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사회행위라고 하는데, 사회행위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를 해야 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다라는 거, 취소 대상이 이겁니다. 결국에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목적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준법률행위도 포함된다는 거. 채권자 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행위는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하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행하는 법률행위는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그 단독행위에 채무면제,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또는 합동행위이든 불문하고 사회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 자체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쭉 내려오시면 준물권 행위 중 특히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 유추 적용되므로 채권이나 채권양도 통지, 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 승인에 대해서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는 거.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당연히 재산권과 관련된 걸 사행위 취소하는 것이지. 재산권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적 결단과 관련된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컨대 뭐 인격적 결단의 대표적인 행위라면 혼인 행위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어떤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극빈자인 또 다른 사람하고 혼인한다고 해서 그게 취소 대상이 되지는 않겠죠. 당연한 이야기지 뭐.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매매, 대물 변제, 저당권 설정 등의 직접적인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하 하는 바,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재산 행위와 관련이 있어도 인격적 결단을 내포하거나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상속 포기, 단순 승인, 한정 승인이나 정려나 유정의 거절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마인드에 잡는 것이고, 확인,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 요거는 재산적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사회인 취소당이 될 수 있는데, 이혼이 아니고 재산 분할 청구권 이야기하는 거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이 민법 839조의 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행위 아니라는 거.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재산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2번.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의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상호재산 분할 협의, 상속 포기, 유정 포기와 관련해서 합격하시고 나중에 업무를 보면은 실무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법을 모르고 상호재산 분할 협의를 해가지고 사행위 취소를 당하는 거죠. 요새 한참 전세 사기 이러는데 전세 사기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안 되니까 협의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채무 그 관련돼서 매매 대금으로 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결국에는 그 임대인 즉 채무자가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그럼 그거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 같던데 내한테 상담으로 온 사람한테 그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통해서 자기가 경락을 받고 차익 지급 신청해 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계약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당사자 합의서, 협의서 이래 쓰는데 말 붙이다 보면은 무슨 계약서라고 쓰는 것보다는 합의서, 협의서라고 쓰는 게 깔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새끼가 그게 협의서지 무슨 계약서냐라고 하길래 내가 머리 깨빌라다 말하는데 그것도 변호사라는 새끼가 상호재산 분할 협의라는 게 이게 분할 계약이죠. 이게 결국에는 협의, 합의, 계약 그런 관념도 없는 놈이 정말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었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터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 기속을 확정시킬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행위 지속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전 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거는 가분 채무는 상속 개시된 때 법에 의해서 가분적으로 상속됐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률상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되어 기속된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한답시고 해가지고 이 가분 채무를 상속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에게 기속시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조건 효력이 있다면 채권자는 다 망하겠죠. 그건 일종의 채무 인수이고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그 채권자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죠. 나중에 채무 인수 쪽에 가면 또 살펴볼 내용이고 그러나 상속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 포기는 1차적으로 비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해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 그로 하여금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행위 취소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가 현재 판례이고 상속 포기는 인격적 결단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로마자 3번 채무자 유정 포기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유정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정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 행위일 것.
사회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자를 부족하게 하거나 그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일단 사회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때에서 법률행위하는 것은 사회행위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채무자의 무자력은 계속돼야 됩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 등의 법률행위 시에 무자력이 아니라면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본안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 기각될 것이며, 물론 취소소송 제기 시에 무자력이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무자력이 계속되어야 사회행위 취소가 인용될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었다면 취소시킬 필요가 없죠. 회복된 자력 가지고 변제하면 되니까. 맞죠. 1번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환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재산 처분행위의 사회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는 재산 처분행위 당시이고, 시가라는 거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일거래 시가. 가등기에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사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이다. 앞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처분행위 당시, 로마자 5번 채무자가 연수가의 수개의 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인하여 그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칙이 그렇고,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회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 로마자 6번 공유물 분할은 형식적으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 공유물이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유 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회행위를 이유로 한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유 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상당한 대가의 부동산 매각은 사회행위가 아니다. 상당한 대가 부동산 매각. 왜? 결국에 재산이 변동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상당한 정도가 아니고 뭐 부당한 염가 이라면 당연히 사회행위가 될 것이고, 답은 저당권 등 담보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 당연히 그 피담보 채권 뺀 나머지만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 근데 구별 감유의 경우에는 그 금액 다과에 관계없이 전부에 대하여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십시오. 550페이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 행위인데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